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각형의 외심을 알아볼 건데요. 외심은 좀 준말이에요. 줄임말.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줄임말인데요. 정의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단어를 공부하기에 앞서 외심. 자, 외심을 먼저 한번 적어 볼까요? 외심.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 원이 존재하면 그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할 건데, 이 외심의 정의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삼각형에는 세 개 변이 있죠? 그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있어요. 교점이 있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교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할 거예요. 외심. 자, 이 정의는 꼭 외워두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관한 성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오 메스로다가 그걸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돼 있어서요. 바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예요. 임의 점을 잡고 A와 선분의 양끝점과 연결하게 되면, 자, A와 C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 같아요. A와 C의 길이 B와 C의 길이 같아요. 즉,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고 그 점을 선분의 양끝점에 그으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무슨 합동이냐면 S, A, S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삼각형을 그리고요. 여기에 왼쪽 도구에서 다각형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처럼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그랬더니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우연인가? 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연히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꼭지점을 잡고 삼각형의 모양을 막 바꿔보는 거야. 둔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예각삼각형일 때 모두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죠. 신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는 얘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외심이라고 하고요. 이 이름을 외심이면 외접원 아웃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O를 땄습니다. 대문자 O를 써요. 이름을. 그래서 외심은 항상 대문자 O를 씁니다. 점의 이름을.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외접원이 존재하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 네 번째, 첫 번째 중심과 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을 클릭하고 원주 위에 점을 클릭하는데 우리는 한 꼭지점만 지나도록 그렸는데 나머지 두 꼭지점도 모두 원주 위에 점이네요. 그죠? 우연인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꼭지점을 잡고 자, 삼각형을 변형시켜 봐도 외접원이 항상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습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인 경우는 빗변에 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인 경우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요. 또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 외심은 방금 전에 설명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로 들어와서 외심을 공부하기 앞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요. 꼭지점 ABC를 지나는 원, 외접원이라 하고 이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에요. 그리고 대문자 O로 표현합니다. 외심은 대문자 O로 표현하고 바로 다음에 배울 내심은 이너 포인트라고 해서 대문자 I로 표현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성질 있죠? 만약에 대문자 O가 외심이라면 여기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즉 OA, OB, OC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OA 자, OA equal OB equal OC예요.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이게 외심이라 한다면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같아요. 그 얘기는 여기 세 개의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 OAB, 삼각형 OBC, 삼각형 OCA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성질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정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정말 한 점에서 만날까? 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정말 한 점에서 만날까?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정말 한 점에서 만날까? 적어도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세 변이 아니라 두 변 AB와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점을 대문자 O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의 성질에 의해서 대문자 O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있냐면 O에서 세 개의 꼭지점 OA, OB, OC를 그리게 되면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OA, OB, OC가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자, 이거를 위에다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정의할 때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OA equal OB equal OC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세 번째 변 AC에서 그은 수직이등분선이 과연
5점을 지나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5점에서 수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 자, 5에서 AC에 수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점을 F라고 하는 거예요. F. 그럼 과연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지 수직 이등분을 하는지 이제 그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선생님이 증명을 써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요 삼각형에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쓰고요. 증명을 하고요. 여기서 점 F를 정의해야 돼요. 점 F는 뭐냐면 점 O에서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란 뜻이에요. 수선의 발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수선을 반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삼각형 OAF와 삼각형 OCF가 생기는데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자, 무슨 합동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합동일까요? 무슨 합동일까요? 직각삼각형이죠. 일단 그죠? 수선을 내렸으니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OAF와 OCF가 합동이거든요. 무슨 합동일 것 같아요? RHS입니다. RHS. 자, 왜냐하면 합동인 이유를 적어줘야 돼요. 그냥 합동입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색의 역삼각형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지금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빗변의 길이 OA 이퀄 OB죠. OA 이퀄 OC죠. 자, 이건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OA 이퀄 OC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OF가 공통이에요. OF는 공통.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같고 다른 한 변이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RHS 합동이라고 하죠. 이거를 여기서 S는 사이드 변을 나타냅니다. 사이드. 그럼 어때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한 번만 더 적어주면 돼요. 따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AF와 CF의 길이 같고요. 2등분이죠. 그리고 자, 각 OFA 수직이니까 이거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2등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수직이란 말은 따로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OF는 AC의 수직 2등분 선이 됨을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OF가 여기 OF가 있죠? 이 OF가 변 AC의 수직 2등분 선임을 증명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한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보통의 경우 2학년 때 이 단원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수행평가로 요거 종종 냅니다. 삼각형의 외심이 항상 존재합니까? 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외심이 항상 존재함을 설명하시오.
왜냐하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진짜 한 점을 지나?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 나서야 이제 삼각형의 외심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걸 증명한 거예요. 자, 이걸 증명한 겁니다. 이거를 만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심의 존재 정리라고 그래요. 외심의 존재 정리.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외심의 존재 정리. 왜냐하면 세 변이 수직이 든 곳을 긋는 건 긋는 건데 진짜 항상 있어? 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죠. 외심은. 왜냐하면 꼭지점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죠. 그죠? 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요? 자,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요. 우리 아까도 말한 대로 선생님 클래스룸에 이걸 PPT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깔끔하게 증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증명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꼭 이거를 한 3번, 4번 반복해서 쓰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끝난 거야. 외심에서.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걸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삼각형 ABC가 있고 이렇게 대문자 오로 적힌 점이 안에 있다면, 그죠? 그럼 얘는 외심인 거예요. 특별한 언급을 안 해도 외심이라고 대문자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 주어지죠. 외심일 때, 자, 여기서 보세요. 요 OA와 OB와 OC의 길이가 모두 같다 보니까 반지름이다 보니까 요 각, 예를 들어서 각 OC이 25도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A가 5cm니까 OB와 OC도 5c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D가 3cm죠. 그죠? BD가 3cm면 모두 3cm냐면 AD도 3cm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생님 설명했듯이 외심이 항상 삼각형의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요. 이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외심이 외부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냐면 직각 삼각형의 경우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에요. 빗변의 중점. 그래서 이 성질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뤄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의 경우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자,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오케이. 이제 예제 1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예제 1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제 1번이 시험의 단골 100%에 100%. 외심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예제 1번은 100%입니다. 이거를 공식화할 수 있어요. 공식화. 자, 외심 어디 보자. 여백이 될까요? 자, 얘들아, 여러분이 요 삼각형 혹시 자 있으면 요 교재가 있나요? 요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요 그림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여기서 이 D점이 중요한데요. 이 D점은 AO의 연장선과 밑변 BC와의 교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증명하려는 거냐면 그러니까 외심이 이루는 각 BOC, 외심이 이루는 각 있죠. BOC는 꼭지가 각 A의 2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해요. 진짜 그래요? 이거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자, 이걸 증명해 보자. 자, 증명. 이렇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D점이에요. 점 D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점 D는 직선 AO의 연장선과 직선 AO와 그 다음에 변 BC의 교점이에요. 이 교점을 D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림처럼 여기서 삼각형 OAB와 그 다음에 삼각형 OAC,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인 걸 이제 따로 증명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거를 각각 A와 B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럼 거의 이제 증명이 다 된 건데, 자, 여기서 잘 따라와 보세요. 각 B, O, C는 두 각의 합이죠. 각 BOD와 각 COD의 합이죠. 플러스 각 COD 이 합이죠. 자, 그런데 BOD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저기를 다 지우고, 여러분 요거 외곽 기억나요? 혹시 외곽?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각형을 한번 그렸고요, 선생님이. 삼각형 ABO를 보세요. ABO를 보세요. 지금 외곽이 보이나요? 보이죠? 각 BOD가 외곽이죠. 이게 외곽이잖아요. 그죠? 외곽이에요, 이게. 자, 이게 외곽이에요, 외곽.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정리, 외곽의 크기는, 자, 외곽의 크기, 여기 이퀄,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에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자, 이거를 한번 적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외곽을 이용해야 됩니다.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에요. 여기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은 A와 A입니다. 그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다시 말해서 2A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A가 되는 거예요. 2A. 2배 각 A라고 쓸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을 볼까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삼각형 OAC를 보세요. OAC. 이것도 OA가 연장선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각 COD, COD죠? COD는 외곽입니다. 이 외곽이에요. 무슨 외곽이냐면 삼각형 OAC의 외곽이에요. 역시나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2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배 각B 이렇게.
자, 2로 묶어주니까 2배 각 A 플러스 각 B인데 각 A 플러스 각 B는 뭐예요? 꼭지각 A죠? 그래서 꼭지각보다 2배다. 꼭지각의 2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증명 과정에서 외곽의 크기.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면 우리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외곽의 크기 제목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외곽의 크기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공부하다가 예전에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클래스룸에 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제목을 보고 꼭 다시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심도 마찬가지인데 외심에서 아주 중요한 증명 2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외심의 존재 정리. 외심 정말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 이걸 증명한 거고요. 두 번째가 외심이 이루는 각. 외심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꼭지각 A의 2배다. 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거의 100%니까 이런 중요한 정리들은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수업 끝나고 별도로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쉬워요. 문제 푸는 거는. 자, 일단 여기서 1번을 먼저 풀어볼까요? 여러분 그림은 그리지 말고요. 그냥 각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각 X의 크기. 각 X는 각 BOC. 외접원의 중심이 이루는 각이네요. 그러면 꼭지각의 2배라는 걸 알죠, 우리가. 그죠? 방금 전에 증명했으니까. 그럼 꼭지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이등변삼각형이에요. OA, OB, OC가 똑같은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OAC도 55도가 됩니다. 그래서 2배 20도 더하기 55도 2 곱하기 75도 150도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돼요? 좀 어려워요? 이해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요 그림을 그려놔봐요. 교재가 있으면 그리지 말고요. 없으면 요 그림도 좀 그려놔봐요. 자꾸 봐야지 돼. 처음 봐서 이해 안 되면 2번 보면 되고 3번 보면 되고 그러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2번을 풀고 있어 봐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2번을 풀고 있어 보세요. 자, 풀어보자. 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죠? 대문자어로 썼으니까 얘는 외심입니다. 아마 문제에서 외심이라고 주어질 거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각 BOC는 각 A의 2배인데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80도는 2배 각 X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각 X는 40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원 모양을 복원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여기서 원 모양을 어떻게 복원할까? 깨졌대. 중심을 찾으면 원은 복원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면 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걸 많이 써요. 자, 다시 알지오매스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걸 다 지워볼게. 하여튼 여러분 알지오매스 배워서 나중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꼭 활용해 주세요. 수학 개념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거, 완벽하게. 최상이에요. 최상위 성취 수준입니다.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네 번째 중심과 반지름으로 원을 그려볼게. 반지름을 한 7cm로 해서 원을 그려볼게요. 자, 분명히 여기 중심 있죠? 자, 중심을 잘 보여하기 위해서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원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쩐 일인지 지워진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원의 중심을 찾을까? 입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면 아까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원주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어요. 원주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선분, 이걸 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현을 그린 다음에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원을 반으로 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수직 이등분선이 원을 반으로 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을 반으로 접으면 이 반으로 접은 것이 지름이 되니까 반드시 중심을 지나죠. 자, 그런데 이걸 하나만 그려가지고는 어디에 원이 있는지 중심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수직이 등분선을 두 개 이상 그리면 그 교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자치를 이용해서 한번 수많은 수직이 등분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자치를 이용하고 얘를 C점을 가지고 돌리면 어때요? 지금 수많은 수직이 등분선이 그려지는데 지금 한 점을 지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한 점을 지나나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알지오매스를 배우면 아주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답만 쓰면 중심을 찾는 방법은 원의 현을 긋고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그러니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두 개 이상 그리면 돼요. 이게 바로 중심이 됩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두 개 이상 그리면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요. 그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